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갑자기 독일이 태도를 바꿔 우크라이나의 각종 기갑 장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50여 대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5일 아미 리코그네이션의 보도에서는 독일 정부와 라인메탈 독일 방산업체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독일로부터 250여 대의 전차 및 장갑차를 공여받게 된다고 하며 벌써 이 장비들의 복원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40대의 마르더 계열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복원 작업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독일은 60여 대의 마르더 보병 전투 장갑차를 추가로 복원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총 100대의 마르더 계열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예고되었던 것에 비해 전차 공여 규모 또한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 100여 대에 달하는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지원하고 이들에 비교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6 또한 총 14대를 지원해 총 164대의 전차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전차 지원은 이보다 약 100대 정도 더 늘어나 총 264대가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과거 스위스에 수출했던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들을 역으로 다시 수입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총 100여 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총 364대의 기갑 장비들을 지원받아 전장에 동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갑자기 독일이 이처럼 돌변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라인메탈사의 차세대 전차인 KF-51 판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군은 독일의 라인메탈과 13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세계 최초 4세대 전차로 홍보되고 있는 KF-51 판터를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현재 레오파르트 계열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기 위해 대규모로 복원 중인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이번만큼은 부디 독일 정부가 갑자기 결정을 바꿔 전차 지원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봄이나 여름에 있을 대공세를 통해 영토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백 대의 강력한 서방제 전차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은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많은 주류 언론들의 뉴스에서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지 여러 오신트 정보들이나 미국 전쟁연구소 ISW, 영국 국방부 등의 보도는 이와 180도 다른 러시아군의 상태가 매우 암울하다는 평가뿐입니다. 급기야 러시아군은 이제 소총 탄약도 없어서 야전삽을 들고 돌격하고 있으며 그렇게 질리도록 퍼부어대던 포격이 이제는 집계조차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간간히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그들이 현재 얼마나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3월 5일 영국 국방부가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전선에서 야전삽을 들고 근접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기 위해 돌격하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격전이 벌어지는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지원하던 포병들의 화력 지원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이며 러시아군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진지로 돌격해 백병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군 수뇌부에서는 탄약이 부족하거나 포병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돌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탓에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개전 초기 러시아군은 하루에만 포격량이 7만 발에서 9만 발에 달했고 5, 6월 사이 루안스크 지역 전투에서도 하루에만 무려 6만 발에서 8만 발에 달하는 포격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이 같은 포격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포격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의 제한적인 횟수로만 가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에 의해 파괴되며 포병 장비의 운용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한 개 소대는 총 15명의 보병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 지원이 좋은 경우 30발의 탄약이 있는 탄창 2개와 수류탄 2개를 지급받고 전선에 돌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의 소대원들에게는 대전차 무기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매복과 기습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 전차들을 사냥했던 것과 같은 활약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 대의 우크라이나군 전차에 15명 한 개 소대 인원 전부가 전멸당하는 어이없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최악의 처우를 견디다 못한 러시아군 병사들 중 일부가 최근 3월 탈영했고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러시아로 하여금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는 무지성 돌격을 그만 강요해달라 호소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의 손실이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은 바흐무트를 포기할 조짐이 전혀 없으며 우크라이나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측에서는 바흐무트를 21세기에 스탈린그라드로 만들겠다며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절대 바흐무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있으며 전선 상황을 전하는 노신트 계정 중 하나인 척파라의 전황 지도에서도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월 6일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주요 보급로인 H-32 도로에서 반격을 개시해 러시아군을 상당히 밀어냈고 동쪽의 바흐무트 시가지에서도 치열한 격전을 치르며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에는 러시아군 측에서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공세를 바흐무트 북쪽과 남측 돌출부에서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 돌출부에서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가해 밀어내지는 못했지만 37번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두보보 바실리우카에서 격퇴했고 무엇보다 수많은 러시아군 점령지 후방의 야전 방공 시스템들과 지휘부, 포병 장비 등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맞고 파괴된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의 보급로인 H-32 도로를 향해 또다시 러시아군의 공세가 일어났고 이바니우스케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세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12번의 항공폭격으로 이를 저지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 같은 전황 지도상의 보고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항공폭격을 통해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가해지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좌절시켜 왔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사실상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이 추정하고 있는 제2담 ER 항공 유도 폭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와 수 27 전투기들이 제2담 ER을 운용하기 위한 개조 작업을 끝냈고 이를 3주 전부터 공급받아 현재 전장에서 사용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북쪽과 남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구글 맵 상에서는 T0504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척파러 전황 지도에서는 H-32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이 도로와 흐로모우, 차시우 야르로 이어지는 50506 도로 두 곳을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모두 서쪽으로부터 바흐무트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보급로이기에 러시아군에게 빼앗기면 더 이상 바흐무트에서 버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군이 이 두 개의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포격하기는 했어도 직접 공세를 가해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러시아군은 이 두 개 보급로 중 하나인 H-32 도로 남쪽에 있는 플리시치우카 방면의 언덕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북쪽의 베리키우카와 야히드네를 공격하는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주요한 방어선이 된 바흐무토카 강 서쪽으로 아직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소탕하기 위한 공세를 시도했고 그 와중에 남쪽의 이 언덕을 손에 넣은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이 언덕에서 H-32 도로를 향해 러시아군 포병 장비들이 포격을 가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동안 50506 도로상에 있는 흐로모우 교량이 파괴되기까지 해 두 개의 보급로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바흐무트 시가지 내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보급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돈자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크라이나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흐로모우에 파괴된 교량을 응급수리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 기동로를 사용한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북쪽으로 1km 정도 패퇴시켰습니다. 또 다른 보급로인 H-32 도로상에 있는 이바니우스케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을 준비하는 러시아군에게 강력한 포격을 가함으로써 피해를 늘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새롭게 설정한 바흐무토우스카강 서쪽 방어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텐데 클리시치우카 언덕의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가해 어서 빨리 몰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 매체와 보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수월하게 방어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도 제때 각 예비 부대에 순환 배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보급마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근 다시 바흐무트의 보급로를 확보한 데다 대포병 사격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화력과 정밀도를 발휘하고 있으므로 바흐무트의 몰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전선인 크레미나에서는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이 대거 동원된 뒤 7주 동안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90 전차사단, 러시아 공수군 등의 정예 전력들조차 더 이상 공세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부울레다르 쿠피안스크 등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와 조합된 최강전차 챌린저2 28대가 크레미나에 동원될 계획이며 이번 독일의 결정이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갑 전력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후의 전황을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끝까지 바흐무트에서 결사항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굳힌 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이후 바흐무트를 대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대공세를 성공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